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얼리 카운티의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가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1200에이커 대지에 태양광 집광판 35만 개를 설치했는데요. 모든 집광판들은 한국 기업인 하나 큐셀 제품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의 생산 능력은 103메가와트로 4만 가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얼리 카운티에는 이번 발전소 외에 2개의 태양열 발전소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이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모두 뉴턴 카운티에 있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가 지난 14일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제2회 한국학교 교사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50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식사와 친교가 베풀어졌고 새내기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애틀란타 한국교육원과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가 후원했는데요. 한국학교 교사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지아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일찌감치 출마한 리처드 맥커믹 후보가 어제 필라델피아를 출발해 애틀란타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고 애틀란타 K.com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맥커믹 후보의 친구인 데릭 썸머빌 씨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할머니가 불안정한 모습을 본 맥커믹 씨가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에 붙잡아 세부치 같은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예방했고 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켜보면서 기내 승무원에게 응급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맥커믹 후보는 툴루스에 있는 규넷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장입니다. 이번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는군요. 효성중공업이 테네시주에 있는 미쯔비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첫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한 것인데요. 테네시 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내철형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한국의 주요 초고압 변압기 업체들에게 40에서 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현지 생산 기지를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올해 초 뉴욕 북부 맨하튼에서 수사당국이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뉴욕 남부지역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한 179명 가운데 백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79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흑인 아니면 라틴계로 나타나 마약 단속국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검찰의 함정수사 절차에 대한 내부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와 유사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바뀌는 등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OK라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손가락 사인이 백인 우월주의와 결부됐다는 인식이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이 손짓을 사용한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육군 사관학교와의 풋볼 경기를 앞두고 TV 인터뷰 도중 이 같은 수신호를 사용한 생도들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할 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관했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붙여 원을 만들고 다른 세 손가락은 곧게 펴는 OK 사인은 아래쪽으로 이 같은 손 모양을 만들 경우 백인의 힘, 즉 화이트 파워의 첫 글자인 W와 P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이 손짓이 백인 우월주의와 결부됐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 연맹도 최근 OK 손짓을 증오를 나타내는 기호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하여튼 미국에선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건 뭐든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이 중국 외교관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에 2명을 추방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추방한 2명 중 1명이 외교관으로 위장한 정보 장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2명은 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버지니아주의 한 특수작전부대에 접근했었습니다. 경비병이 허가받지 않은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시설 내부로 차를 계속 몰았고 이후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소방차들이 이들의 차를 막아서고 나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들을 조용히 추방했고 중국 외교관들의 활동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 맞대응을 취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등반가는 앞으로 네팔 정부에 자세한 병력 서류를 내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16세 미만 또는 심각한 질환을 앓았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에베레스트 등반이 금지됐었습니다. 하지만 네팔 관광청은 등반가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체력과 건강 문제 때문이라며 병력 서류를 근거로 등반 가능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등반가들은 수색, 구조, 치료, 시신 수습 등과 관련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네팔 관광청이 새로 만든 등반 규정 초안에 담겼습니다. 이 초안은 관광부 장관 승인과 내각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얻게 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임대주택에서 지병을 앓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식료품을 훔쳤던 이른바 장발장 부자 사건이 한국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30대 아버지 A씨와 10대 아들 B군은 지난 10일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마트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처벌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하면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에서 6개월간 여행하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트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 부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장발장 부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작품 마감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공모 분야는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비경쟁 부문,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영화로 나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장르 제한은 없지만 영화제 개최일 이전에 상영된 적이 없는 올해 1월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되는 CJ E&M 콘텐츠 월드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파주 CJ E&M 콘텐츠 월드는 축구장 32개 크기인 21만 3천 평방미터 규모로 콘텐츠 제작 기반 복합문화체험 시설인데요. 1단계 시설에는 드라마 빌리지와 K-팝 오픈세트가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스튜디오 4개와 휴게 공간, 방문객의 편의시설, 오픈형 스튜디오,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2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의 교육 규모가 또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6일 오후 4시 41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 들어 누적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1년 처음으로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뒤 4년 연속 기록을 이어갔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달성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조 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국제 교육 시장의 불확실성이 깊은 상태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독일 등 3곳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추세를 이어갈 경우 한국은 올해 글로벌 무역 순위가 7년 연속 9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